이건 이제 내란 특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쪽에서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이제 5만 곳을 쑤시고 다니는 그런 난도질의 그 광풍이 몰아치는 건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순경을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집니다. 그걸 네 글자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요상스러운 일을 벌이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그런 검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 뭐라고 했느냐? 감사원의 전 정권 탄압 조작 감사와 관련해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그를 인정할 때까지 새벽 조사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거죠. 새벽 조사.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공정하게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런 통계가 조작이 되고 통계 조작에 순응하지 않아서 통계청장이 뭐 경질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감사원이 주도가 돼서 감사를 해왔고 그런 게 국민들에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게 탄압 조작 감사다. 윤석열 정권 때 검찰 수사는 조작 수사다. 윤석열 정권 때 감사원 감사는 조작 감사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을 감사했던 감사가 부동산원 직원들을 탄압했다. 그리고 감사를 조작했다. 어떻게? 새벽 조사까지 했다. 부동산원들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잠을 안 재우고 거의 고문하다시피 해서 감사원의 감사원들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다그치고 또 다그쳐서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부동산 가격 조사가 다 엉터리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 탄압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여러분, 이게 선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후진국 선거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수세에 몰려있던 집단들이 일거의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 부직갱이 다 붙잡고 그걸 몽둥이처럼 휘두르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조사했던 검찰이면 검찰, 감사원이면 감사원을 향해서 달려드는 모양새. 이게 적반하장,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 그런 행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단 2025년에 벌어지는 일만은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이 광경을 우리가 지겹도록 보지 않았습니까?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의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용 번호는 3617번입니다.
3617번 수용번호를 받았고 신체 검사를 받았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속 수감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수기를 써놓은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구속 수감될 때 가장 내 처지가 이렇게 됐구나, 이 급전직하된 모멸감을 느끼는 그 시간이 바로 신체 검사를 받았다는 건데요. 소독도 하고 신체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살피는 과정 속에 팬티 한 장 남기지 않고 완전 탈의를 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앉았다 일었다를 하고 또 구부려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신체의 뒷부분을 또 손을 대서 살피기도 하는 이제 뭐 이런 것들까지 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색 옷을 입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카키색 혼방 재질의 미결수용자 복을 입었다. 독방에는 에어컨과 냉장고는 없고 선풍기가 있지만 그 수용자가 조작할 수는 없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50분 동안 돌아간 다음에 10분 멈추고 50분 돌아가고 10분 멈추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500ml 얼린 생수병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신분 고하에 따라서 차별 지급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게 똑같이 500ml면 작은 페트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물론 TV도 자기 마음대로 채널을 무한대로 조절해서 볼 수 있는 그런 TV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침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점심에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그리고 저녁밥으로는 콩나물국, 고추장 불고기, 고추, 쌈장 등이 제공됐다고 하는데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라고 합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이 됐습니다. 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니 이제 경호처의 경호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거기서 때 했는데 그때 했다는 얘기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서 저 혼자 싸워야 합니다. 변호인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윤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은 국무위원들도 본인 살 길 찾아 떠나려고 국회에 나가서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이 제시한 진술 중엔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불법 계엄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선 경고성 계엄입니다. 또 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왜 작성했느냐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한 문건에 표지만 새로 만들어 붙인 것일 뿐
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줘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은 한 사람이 총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마치 경찰에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처럼 왜곡됐습니다. 라면서 비화폰 기록에 대해서는 직무가 배제된 인물들이 비화폰 기록에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여러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영장 전담 판사나 또는 특검의 검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아라리 콜콜이 깨알 같은 내용들을 뭐 반박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장면 필요하겠지요. 그것들이 다 모이면 엉뚱하게 엄청나게 커져버린 죄를 온통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 차라리 국가 원수를 지낸 전직 대통령의 그 품위와 신분을 다시 상기한다면 좀 더 대범하게 포괄적으로 묵비권을 차라리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통 크게 수용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적용되어 있는 모든 죄는 내 탓이다 라는 식의 그런 발언은 왜 없었는지 아마 그런 발언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장에 기자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로 전달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누락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윤 전 대통령이 6시간 43분 동안 영장 심사를 받는 동안에 법원 안팎에서는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모습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에 친윤 의원 40여 명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글쎄요. 염량세태라고나 할까요? 세상 인심이 이렇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상객이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막상 정승 본인이 세상을 뜨자 그 집 앞에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에는 윤 전 대통령이 되살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영장 심사를 받을 때 40명이 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몰려들었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살아올 길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인지 인형이 전무했다.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내란 특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